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재난을 맞아 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전국 1,400만여 가구가 지원금을 수령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긴급 재난지원금을 통해 가계 경제에 숨통이 트이면 농산물 소비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거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입니다. 30일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결정됐습니다. 중앙정부가 재난을 맞아 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한 달 소득이 중위소득의 150%인 712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전국 1,400만여 가구, 인구수로는 3,600만 명 이상입니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모두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중인 지역 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에 소요되는 9조 1천억 원가량의 재원을 2차 추경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2차 추경은 7조 1천억 원 규모로 마련될 예정이며 부족분은 지방재정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각 지자체 차원의 긴급생계자금 등 재난수당은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지역 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는 여러 연구에서 입증됐습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12월 가맹점 2,569개 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4.6%가 상품권이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습니다. 지역 상품권을 손에 쥔 소비자들이 활발히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국 지역 상품권의 생산 유발액은 3조 2,128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 3,83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농산물 소비 측면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의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제일 기본이 먹거리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어려울 때는 제일 먼저 소비하는 게, 구매하는 게 먹거리 쪽이니까 아무래도 먹거리 농식품 쪽 구매가 가장 많겠죠. 그러면은 농산물 소비는 많이 영향을 주겠죠. 한편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대책도 내놨습니다. 올해 3월에서 5월까지 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20에서 40%를 대상으로 월 납부액을 3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3개월간 납부 유예를, 산재보험은 3개월간 납부 유예와 6개월간 30% 감면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통계청이 최근 지난해 논벼 생산비를 발표했습니다. 생산비는 2018년에 비해 다소 줄었는데 수익성도 함께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논농사로 자식 뒷바라지한다는 말은 점점 옛말이 돼가는 듯합니다. 보도에 김인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논농사의 수익성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19년산 논벼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시바르, 즉 300평당 논벼 총수입은 115만 2,580원으로 2018년보다 2.2% 감소했습니다. 쌀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산지 쌀값마저 하락한 것이 원인입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시바르당 쌀 생산량은 2018년 524kg에서 지난해 513kg으로 2.1% 줄었습니다. 산지 쌀값 역시 80kg 한 가마 기준 2018년 4분기 19만 3,600원에서 2019년 4분기 19만 원으로 1.9% 하락했습니다. 시바르당 쌀 생산량이 많고 산지 쌀값도 좋으면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죠. 산지 쌀 생산량 감소함이 이제 산지 쌀값 하락에 따라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논벼 수익성은 이제 소폭 하락됐다고 보시면 돼요. 지난해 기준 시바르 규모의 벼농사를 지을 때 들어간 생산비는 77만 3,205원으로 조사됐습니다.
2018년 79만 6,416원보다 2.9% 감소한 금액입니다. 통계청은 이를 노동비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 노동비의 단가는 높아졌지만 지난해 9월 가을 태풍 3개가 연이어 오기 전까지는 기상 여건 호조로 쌀 생산 자체에 투입된 노동 시간이 2018년보다 적었다는 겁니다. 그 잘하는 기간에 기상이 괜찮다 보니까 이제 그 농약 살포도 조금 줄었고 병충해가 좀 이제 줄다 보니까 비료 살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노동 시간이 감소하다 보니까 단가는 올랐지만은 일단은 노동비가 전체적으로 조금 감소를 했고. 토지 사용료, 지대료라고도 부르는 토지 용역비가 감소한 것도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쌀 생산량 감소와 산지 쌀값 하락에 따라 농가들이 땅 주인에게 지대료를 적게 낸 것이 생산비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통계청은 설명했습니다. 논벼 생산비는 경영주의 연령에 따라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70세 이상의 농가가 시바르당 83만 5천 원의 생산비를 투입한 반면 50대 농가는 73만 2천 원의 생산비를 투입하며 연령대별로 10만 원 이상의 차이를 보인 겁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농작업 대행 사업을 이용하는 등 위탁 영농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지역별로는 전라북도의 생산비가 특히 높았습니다. 전북의 논벼 생산비는 시바르당 84만 5천 원으로 전국 평균 77만 3천 원보다 9.3%나 높았습니다. 우량 농지인 평야지대가 많다 보니 농지 임차료가 전반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대부분 막히자 정부가 선박을 이용한 딸기 수출 지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처럼 우리 수출 딸기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권소환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항공편이 줄고 항공운임이 상승하면서 딸기 수출길도 꽉 막혔습니다. 특히 딸기 최대 수출 지역인 동남아 시장의 항공운임은 킬로그램당 평균 1,487원에서 2,959원으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바닷길을 이용한 딸기 선박 수출 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배편이 항공편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딸기의 신선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수출 딸기에 이산화탄소와 이산화염소를 처리하도록 하는 등 지원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처리 과정을 거치면 딸기에서 발생하는 진무름이나 곰팡이가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설명입니다. 또 선박 수출 시 냉장 컨테이너를 이용하기 때문에 항공용 팔레트 적재 방식보다 선도 유지에 효과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냉장 컨테이너는 한번 싣기만 하면은 이제 현장 도착 때까지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바이어들도 만족도가 높았어요. 정부가 선박 수출의 단점인 신선도 저하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자 지자체의 수출 방침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딸기 286kg을 태국으로 수출한 경북 김천시는 선박 수출 이용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딸기는 생명이 하기 때문에 항공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선박 관련으로 딸기 관련이 또 수출이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수출 물류비 예산을 446억 원 확보하고 킬로그램당 지원 단가도 기존 477원에서 1,212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또 비규격품 딸기의 해외 프랜차이즈 공급 단가를 킬로그램당 1,000원으로 인상하고 공급량도 매일 2톤 정도로 확대하는 등 수출 딸기 가공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푸드 대표주자 딸기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수출업계가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망고와 올리브 같은 아열대 작물 수요가 늘면서 국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재배를 시작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기에 앞서 미리 살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월 우리나라에서 재배 중인 아열대 작물 22종의 재배 현황을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이 중 망고와 파파야, 용과와 올리브 등 인기 작물의 재배 면적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파파야는 2018년 3.5헥타르에서 올해 15.1헥타르로 증가했고 올리브는 0.2헥타르에서 2.5헥타르로 늘었습니다. 이는 청작년 중심으로 열대 과일 등의 소비가 늘고 있는 데다 기후 변화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재배 환경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지자체에서 신소득 작목 발굴 육성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이 소비자의 선호가 높아지면서 또 해외 여행 경험 등으로 열대 작물을 더 이상 낯설지 않게 여기는 소비자가 늘면서 국내 농가에서는 이를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이유로 무작정 재배를 시작하면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재배에 앞서 관련 기술과 판로 등을 충분히 갖췄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부 아열대 작목은 소비처의 부족 등으로 인해 재배 면적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강황 재배 면적은 2018년에 비해 32.4헥타르 적은 46.4헥타르였고 백향과의 올해 재배 면적은 36.5헥타르로 같은 기간 18.2헥타르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농가 조직화나 계약 재배 방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열대작물에 대한 국산 수요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약 재배라든지 특수 환경에서 움직이는 것이 안정적이죠. 서로 기술을 같이 공유를 한다는 측면도 있고요. 수급 조절을 할 때 같이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죠. 재배 기술과 함께 생육 환경에 관한 정보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재배하고 싶은 작물에 대해서 정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생육 조건 아니면 재배하는데 최저 온도라든가 재배 기술이 확립이 되어 있는지 그러한 재배 기술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국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부상한 아열대 작물이 안정적인 고소득 작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친환경 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하고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개정 공포됐습니다.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거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축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개정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은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법적 근거 이관과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운영 규정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의 법적 근거는 현행 친환경 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됩니다.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무항생제 축산 인증 농가들이 가축 사육 과정에서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 데 집중하도록 해 항생제 사용 저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는 농식품부 장관 소속 자문기구로 설치되고 학계 및 전문가, 생산자 단체 등이 참여해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 관련 사항을 자문하게 됩니다. 이로써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던 축산물 수급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한 협의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이와 함께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 운영 규정도 강화됩니다. 현행 축산법은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를 대여한 경우에 한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이번 개정 법률은 면허를 무단 사용하거나 대여받은 사람 또는 알선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2020년 3월 24일 날 축산법이 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친환경 농어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을 했고요.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 감소 촉진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를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축산법 개정이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내년 3월 법 시행일에 맞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영화관에서 티켓만큼 많이 팔리는 게 팝콘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국내 팝콘 시장은 수입 옥수수가 점령한 상태인데요. 바로 이 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토종 옥수수로 발효 팝콘을 만든 사람이 있어 화제입니다. 팝콘의 국산화를 꿈꾸는 충북 충주의 손병용 씨를 남수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봄을 재촉하는 새순이 자라면 농민들도 한 해 농사 준비에 마음이 바빠지는데요.
충북 충주시 내포긴들 마을의 봄맞이는 여느 곳과는 조금 다릅니다. 벽실을 소독하거나 모종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뽀얀 팝콘만 연이어 튀겨냅니다. 저장고에 가득한 옥수수를 보고 있자니 이곳이 사과로 유명한 충주가 맞나 싶습니다. 이 엉뚱한 팝콘 사업은 마을 이장인 손병용 씨의 생각에서 시작됐습니다. 2008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귀농 합숙훈련에서 과수농업의 미래를 꿈꾸게 된 손 씨는 미련 없이 귀향을 선택했는데요. 하지만 첫 수확을 기다리며 3년을 투자한 사과밭은 한순간에 몰아친 태풍에 흙더미로 변했습니다. 2013년도에 사과를 수확하기 전에 돌풍이 불었어요. 낙과가 된 사과를 너무 이제 마음이 아파서 버리려고 했는데 다 주워가지고 발효액을 담그게 됐습니다.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팔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팝콘하고 결합을 했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맛있게 돼가지고 충주 특산물인 사과, 고추를 6개월 동안 발효시켜 불순물을 제거하면 독특한 감칠맛이 살아납니다. 여기에 토종 팝콘 옥수수 오륜 품종이 더해지면 새콤달콤 고소한 맛이 일품인 발효 팝콘이 됩니다. 이외에도 발효 팝콘이 사랑받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저희가 이제 특허를 2개나 받았습니다. 제조 방법을. 소비자들 평가는 손에 묻어나지 않는다, 바삭하다, 굉장히 특이한 맛이다. 그런 평가로다가 꾸준히 소문이 나서 점점점 판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첨가물이나 방부제를 넣지 않아도 특허받은 제조 공정을 거치면 끈적이지 않는 팝콘이 완성됩니다. 소비자들의 호평이 이어지면서 주문도 크게 늘어 지난해 토종 팝콘 옥수수 사용량은 4톤, 매출은 삽시간에 억대를 넘어섰습니다. 과연 이게 희망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죠. 계약 재배로 이장님께서 전량을 이렇게 구매를 해주시다 보니까 농민 입장에서는 정말 힘이 나고 또 농사만 진짜 잘 지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 만든 발효 팝콘은 지난해 농식품부가 주관한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1위를 차지했고 농협 하나로마트와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도 납품 요청이 계속되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그가 이루고픈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요? 저희의 목표가 저희 마을만 잘 살자고 시작했던 게 아니고 이걸 더 활성화시켜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게 목표였는데 그 목표에 한 발짝 다가가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돼서 우리의 농산물이 더 많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지역 농산물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한 손병용 씨. 미래가 있는 농업을 이끌고 있는 그의 다음 행보가 기대됩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강원도 철원 동송농협이 자체 쌀 가공식품인 포포면 1,210박스를 NH농협무역을 통해 최근 미국으로 수출했습니다. 이번에 수출한 포포면은 오는 4월 10일 미국 LA 항구에 도착해 4월 중순으로 미국 서부 지역 한인마트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NH농협무역 관계자는 쌀 생산농가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쌀 가공식품의 수출 품목을 확대하고 수출국도 다변화해 농민 실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판로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같이 삽시다 플랫폼 온라인 기획전을 열어 청도 미나리를 비롯한 지역 특산물 등을 50에서 70%까지 할인 판매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행사 품목은 지역 특산물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제품으로 특히 대구 경북 지역 피해 소상공인의 제품을 중점적으로 우선 판매할 방침입니다. 또한 20% 할인 쿠폰과 더불어 만원 이상 구매 시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 제공됩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고품질의 재배기간 단축형 느티 만가닥버섯 백색 신품종인 백만 1호를 개발해 국립종자원의 품종 보호 출원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백만 1호는 배지 제조 후 종균 접종, 배양 및 생육, 수확까지 61일 이내에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도 농기원 관계자는 고품질 속성 재배형의 백색 품종이 농가에 보급될 경우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느티 만가닥 버섯의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농협경제대표와 NH농협은행장이 취임식을 대신해 코로나19에 따른 현장 경영에 나섰습니다. 장철훈 신임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최근 경북 군위군의 광역급식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장 대표는 개학 연기로 어려움을 겪는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를 점검하고
농민들의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병환 신임 NH농협은행장 또한 30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자동차 부품 산업 지원을 위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손 행장은 충남 천안의 차량용 마이크 모듈 제조업체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부품 제조 기업들이 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충분한 유동성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